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신서중학교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 자, 그림은 뜨거운 물과 찬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대. 잉크가 퍼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에 잉크가 퍼지는데요.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잘 퍼지죠. 그래서 가가 뜨거운 물,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나는 차가운 물, 분자 운동이 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물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 나의 물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는 뜨거운 물이고 나는 차가운 물. 맞죠?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한 게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잉크의 퍼지는 속도는 가가 더 빠르다라는 거 당연하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진 거고요. 가의 물 입자들이 나의 물 입자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뜨거운 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잉크방울이 더 빨리 퍼진 겁니다. 이 현상은 여름철 한낮에 바닷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현상이 나타난 거다. 얘는요,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거하고 상관없죠. 비열 차이입니다. 그죠? 비열. 그리고 고체 모래의 전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은 1번 내용.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이 다 퍼져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이 5번 될 거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온도에 나타내는 단위 도시, 섭씨, 켈빈, 그리고 화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온도. 자, 그리고요.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물의 온도는 점차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답이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2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보기는 우리 주변에서 열이 이동하는 상황을 나열한 것이다. 열의 이동 방법이 같은 것끼리 라고 했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다고? 전도 있었고요. 대류 있고요. 복사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세 가지.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얘는 복사예요. 뜨거운 국에는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고체 상태니까 전도 현상. 방 안에 난로를 피우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전체가 따뜻해진 거다. 프라이팬을 가열하면 프라이팬은 고체 상태니까 얘는 전도에 의해서 뜨거워진 거고요. 금속고챙이의 열의 전도 현상 때문에 감자가 더 빨리 익은 거다. 에어컨을 켜두었더니 방 안 전체가 시원해졌다. 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같으려면 기억하고 같은 거 없어요. 니은하고 같으려면은 비읍 아니죠. 대류니까 디귿 리을 대류 그리고 얘는 전도니까 안 되고요. 기억 리을 미음 기억이 복사니까 기억 니은 비읍 기억 리을 비읍 안 되죠. 전부 다 다른 거죠. 니은 리을 미음 얘네들은 전부 다 전도 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다음 자, 4번 문제. 열의 이동 방법 두 가지를 쓰라라고 얘기를 했어. 대기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은 태양 에너지이다라고 나와 있어. 적도 지방은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가 많아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진다. 자,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라고 했어.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복사 에너지야. 복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극지방은 태양으로부터 하는 에너지가 적어 찬 공기가 만들어져. 이때 적도지방의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극지방의 찬 공기는 내려오는 방법으로 순환이 된다. 자, 얘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열의 이동 방법은 복사랑 대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4번에 답은 복사, 대류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5번이요. 효율적인 냉난방과 단열이야. 효율적인 냉난방, 단열에 대한 거야.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고요.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왜? 뜨거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해야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겁니다. 벽을 통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벽이 고체 상태니까 전도이다. 맞는 내용이지. 이중창을 사용하면 전도가 아니라 어떤 거? 전도를 통한 열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단되는 거죠. 창과 찬에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고체 상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도를 통한 열의 이동을 차단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여름에는 집 밖으로 열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집 밖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안 들어와야지 시원할 거고 집 안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야지 따뜻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를 찬물에 담긴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있고요. 찬물에 담긴 수조에 넣었대. 그러면 얘가 수조가 될 거고요. 얘가 비커가 될 거야. 그치? 비커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요. 수조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서 어떻게 돼?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약 30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언제 4분이 지났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점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열의 이동 방법 복사 아니죠. 그죠? 자, 실험을 시작한 후 4분이 경과되었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이 답인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동시에 가열을 했대. 동시에 가열을 했어. 그럼 A는 쭉 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B는 B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근데 A의 온도 변화랑 B의 온도 변화를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B의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A의 비열과 B의 비열을 비교했을 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비열의 크기는 A가 더 커요.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고 돼야 되고요. 자,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A가 B보다 더 많다. 필요한 열량이 클수록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식을 때 A가 B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식을 때도 당연히 온도 변화가 작겠죠. A가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A가 흡수한 열량이 B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은 전열계도 쓰니까 같은 시간 동안 A가 흡수한 열량과 B의 흡수한 열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돼야 돼. 같은데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더 많이 변한 거고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적게 변한 겁니다. 자,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은 누구다? A가 아니라 B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비열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맞죠? 이게 비열에 대한 정의예요. 비열이 작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한다. 맞고요. 비열의 단위는 열량을 뭐로 나눈 거? 킬로그램 도시로 나눈 거. 그래서 비열의 단위 줄 퍼 킬로그램 도시이다. 맞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 됩니다. 자, 기본적인 정의 묻는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9번 문제 볼게요.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관을 꽂은 고무마개로 막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플라스크에 열을 가했을 때 물의 변화입니다. 처음 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열을 가하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 이만큼 높아졌대. 그래서 열을 가해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뭘 한다? 열팽창을 합니다. 열에 의해서 간격이 증가한 거죠. 부피가 증가했다. 입자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 4번 되겠네요. 자, 9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10번 문제. 비열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물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빨리 익히려면 돌판보다 프라이팬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얘가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답은 1번 될 거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주스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진다. 얘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다? 열평형하고 같은 거죠. 비열하고 관계없습니다. 열평형이고요. 난로에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진다. 얘는 복사이고요. 겨울에 방에 실내용 천막을 설치한다. 얘는 단열이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한다. 얘는 대류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열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1번 됩니다. 됐죠? 11번 문제. 고체의 열팽창이다 라는 거. 자, 기차의 철로 사이에 틈을 만든다. 왜 틈을 만들어요? 여름철에 열팽창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증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선로가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준다. 뚝배기에 음식을 담으면 잘 식지 않는다. 얘는 뭐야? 비열하고 관계 있는 거지. 뚝배기의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작다. 추운 겨울날 공원에 있는 철 의자와 나무 의자의 온도. 얘는 전도죠. 철 의자의 전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온도가 얘는 아니 이거 전도 아니고요. 온도가 같다는 뭐다? 열평형 상태야. 열평형. 물과 식용유를 같이 가열하면 식용유의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진다. 얘는 식용유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는 거다. 우리 몸에 많은 양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물의 뭐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체온 유지를 한다. 그래서 열팽창과 관계되는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나무통을 만들 때 가열한 금속태를 나무통에 끼워. 그럼 가열했을 때는 부피가 길이가 커졌는데 얘가 식으면 줄어들 거잖아.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야. 알코올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만든다. 얘도 열팽창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열팽창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계속 갈게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음료수 병을 보면 음료수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왜? 음료수 액체가 온도를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열을 받으면은 부피가 증가합니다.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 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남겨두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열, 부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하나를 나타내다. 위죠, 위. 기관이야, 기관. 소화계에 속하죠. 맞죠?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기관인 거지. 기관이야.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니까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정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다.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는 단계, 기관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기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 물었습니다. 에너지원이며 몸을 구성한다. 그러면 탄단지 될 거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트립신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럼 뭐니? 단백질이지.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된다. 16번이요. 자, 영양소 검출 과정입니다. 시험관 A는 베네딕트 반응에 반응을 했대. 그럼 얘는 뭐가 들어있다? 당이 들어있는 거야. B는 베네딕트 반응과 뷰렛 반응에 반응을 했어. 그러면 당하고 뭐가 들어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죠. C는 아요딘 반응과 베네딕트 반응. 그러면 녹말이랑 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D.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16번 각 시험관 A, B, C의 황적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음식물마다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맞아요. D가 고기 육수래. 고기 육수면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이 들어있지. 단백질이 들어있어. 그럼 A, B 색깔 당연히 안 변하겠지. 왜? 단백질이니까 C의 색깔이 변하는 거지. B는 우유일 수도 있겠구나. 우유. B에는 지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단 3 용액을 넣어볼까? 수단 3 용액을 넣어볼까? 맞는 내용이죠. 우유일 수도 있어. 우유에 뭐가 들어있다? 우유에 젖당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유에 단백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갑병에 해당하는 답 4번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17번 문제 입안에서 일하는 소화 과정이야. 침 희석액을 만들었대.
자, 녹말용액에 증류수를 넣으면은 그냥 녹말 그대로 있을 거고요. 녹말용액에 침용액을 넣었으니까 녹말이 분해되어서 뭐로 분해돼? 엿당으로 분해될 거야. 그지? 그래서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자, AB 시험관을 35에서 40도씨 물이 든 시험관 뭐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30에서 40도씨에 물이 든 비커에 넣고 10분 동안 둔 거지. 자, 이때 받침유리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비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하다. 자, 이 비용액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일 수도 있고요. 베네딕트 용액일 수도 있는 거야. C용액을 떨어뜨려서 물중탕을 한다. 가열한 거지. 그러면은 B용액이 뭐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고 C용액이 베네딕트 용액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자, 나 과정에서 침이 분해된 거 아니죠. 침이 아니라 뭐가 분해돼? 녹말이 분해돼야 되지. 나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었다. 맞죠? 이거는 다 과정 결과 시험관 B용액의 청남색이다. 아니지. A용액의 청남색이 나와야 되지.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B용액은 아이오딘, C용액이 베네딕트여야 돼. 다 과정에서 시험관 B를 끓이는 끓인 후 바로 라 과정을 진행하면 황적색이 나타난다. 자, B를 끓이면 어떻게 돼? B를 끓이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열에 의해서 기능을 잃는다. 그래서 황적색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파괴된다. 자, 다음 18번 문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입 안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가 일어나기 전후의 영양소 그리고 소화 효소의 명칭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입 안에서 침 속에 포함된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18번. 자,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그림은 소화기관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여기가 입, 식도, 위. 이거 위 아니죠? 여기 간이죠, 간. 이자,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될 거야. A에서 E의 소화기관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의 기능 A, 입이니까 큰 지방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간이나 쓸개 이런 데 있어야 되지. 밥의 단맛을 나는 물질로 분해하는 거 식도가 아니고요. A 죠. 아밀레이스여야 된다. 그치? 아밀레이스니까 A나 D 이렇게 될 거예요. 음식물 속 세균을 제거한다. 얘는 염산이니까 위에서 분비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3번 될 거고요. 물의 재흡수를 돕는다. 이거 배설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재흡수하고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것은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소장. 이자액.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넘어갈까요? 20번.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과정이 모두 일어나는 곳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과정이 모두 일어나는 곳. 일단은 입에서 일어나, 입에서, 그치? 씹는 운동이라든가 혼합 운동이 일어나 음식물을 혼합 운동 그리고요 아밀레이스에 의한 뭐가 일어나지? 화학적 소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 주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나? 위에서 혼합 운동이 일어나 위가 꿈틀꿈틀대면서 혼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펩신에 의한 단백질의 분해 과정 일어납니다. 화학적 소화. 그리고 소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연동 운동,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이동시켜주는 운동과 혼합 운동 일어나요. 잘 섞어주는 운동. 그리고 여기서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플러스 장액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 위, 소장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21번이요. 그림은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어떤 영양소가 분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한 번 분해되고요. 한 번 더 분해되는 거야. 그치? 두 번에 의해서 분해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펩신이야. 펩신. 그리고 트립신이랑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뭐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종 분해 효소 있을 거야. 단백질 분해 효소야. 자, A 가정에 이자액이 작용한다. A 가정에는 뭐가 작용해? 펩신이니까 이자액이 작용 안 돼요. 이자액은 언제? B에 작용을 하는 거야. A 가정에서 한 가지 소화 효소만 작용한다. 뭐가 작용해? 펩신만 작용하지. 위에서는. B 과정에서 소장벽에서 일어난다. 맞죠? 트립신이라든가 펩티데이스 이런 것들. B 과정으로 분해된 영양소는 융털에서 흡수된다. 최종 분해 산물이 뭐다?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은 융털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요. B 과정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최종 산물로 분해된다. 그렇지. 소화효소, 펩티데이스, 최종 분해 효소인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최종 산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위에서.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순환 문제네요. 자, A는 우심방, B가 우심실, D가 좌심방, C가 좌심실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폐정맥.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가지고요.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이쪽이 대동맥. 그렇죠? 그리고 대동맥에서 쭉 돌아서 온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지? 아니다. 대정맥 될 거고요. 그래서 우심실로 가서 우심실에서 빵 뿜어져 나가서 어디로? 폐동맥으로 빠져나가서 폐동맥이 폐정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액은 A에서 B로, D에서 C로 흐른다. 맞죠? A에서 B, D에서 C.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을 합니다. 심장에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다. 맞죠? A로 들어오는 혈액은 어디를 거쳐? 우리 온몸을 거쳤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 아니죠. 폐를 거쳐야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A, C 벽 두께를 두꺼운 것부터 나열하면 누가 제일 두꺼워요? C가 가장 두껍다. 그 다음에 심실이 뭐?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될 겁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요. B와 관련하여 라고 했어요. B가 뭔데? 우심실이잖아. 우심실. B와 연결된 혈관 이름 뭐 연결돼 있다? 동맥이 연결돼 있어. 심실은 동맥인데 우심실에서는 폐로 가는 동맥인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B와 1 사이 혈관, 폐동맥 사이에 있는 구조 이름을 쓰시오. 뭐가 있어요? 판막이 있죠.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있고요. 2의 구조가 하는 역할, 판막이 하는 역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3번 해결을 했고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분이 된대. 그러면 동맥은 정맥보다 탄력성이 강하다. 맞지? 왜? 얘는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야 돼. 혈액은 정맥, 모세혈관, 동맥 아니죠. 동맥,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혈관벽이 가장 얇은 혈관은 어디야?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서는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맞죠? 디귿. 혈액의 주변에 세포 사이에 물질교환이 일어날 때 산소와 적혈구, 영양소가 혈액에서 적혈구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기억 디귿인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이제 보기는 혈액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손가락 끝을 소독한 뒤 체열기로 찌르고 받침 유리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렸대. 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 혈액에 생리식염수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요. 다른 받침 유리를 혈액 가장자리 비스듬히 대고 민다. 이때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지. 혈액에 에탄올 한 방울을 떨어뜨렸대. 얘 뭐 하는 과정? 고정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김사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 얘는 백혈구의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시키는 과정입니다. 받침유리를 물로 헹군 후 덮개유리로 덮고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가의 혈액에는 혈구와 혈장이 모두 있어요. 뭐가 없어? 혈소판만 없는 거야. 혈소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파괴되기 때문에 혈소판은 없어. 관찰 시 가장 많이 보이는 혈액 성분은 뭐야? 적혈구죠.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 다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혈액 성분들이 겹쳐서 관찰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얇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얇게 펴주는 역할이죠. 김사액은 보라색을 띠고 있다. 맞지? 보라색으로 염색된다. 맞고요. 혈액에 붉기 보이는 것과 관련된 혈액 성분은 적혈구죠. 적혈구는 김사액으로 염색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이요. 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세 사람 A에서 C의 혈액 성분을 정상 사람과 비교한 것이다. 자, 정상이랑 비교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적혈구 수가 똑같아. 근데 얘가 적혈구가 적지. 적혈구가 적으니까 C는 뭐다? 빈혈이야, 빈혈.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자, 백혈구 수가 이런데 얘가 백혈구가 유독 많단 말이야. 그치? 유독 많아요. 얘는 뭔가 병에 걸렸을 거다라는 거. 감염이 되었다라는 거. 혈소판 수. 얘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될 거다라는 거야. 자, A는 상처 부위에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 혈소판이 적으니까. 맞아요. B 몸속에 세균이 침입했을 것이다. 백혈구가 많으니까 식균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세균이 침입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귿, 높은 산간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C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높은 산간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적혈구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C와 같은 결과가 안 일어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되는 3번임을 알 수 있다. 됐지? 자,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혈액순환 경로야. 어떻게 돼? A에서 C. 그래서 C에서 가를 거치고요. 모세혈관 거쳐서 나 쪽으로 이동을 하지. B로 들어와서 다시 D. D에서 라를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서 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가 온몸순환, 얘가 폐순환 이렇게 되겠죠. 자, 심실부터 시작하는 온몸순환 경로입니다. 그러면 심실이 D니까 D부터 시작을 할 거야. 라를 거칠 거고요. 다 거쳐서 A, D, 라, 다 A. 그래서 답이 몇 번 돼요?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28번 문제. 폐순환 과정 중에서 산소가 풍부하게 혈액이 흐르는 것. 폐순환은요, 어떻게 돼? 우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폐의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산소 빠져나가.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산소가 적었고요. 이 이후에 산소가 많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것은 폐정맥과 좌심방이 될 거야. 그럼 폐정맥과 좌심방이 되는 것이 뭐 좌심방, 폐정맥, B랑 나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서중학교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보고 이번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